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스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배를 합니다. 이제 80명 다 돼가는데도 몇 장 안 하면 돼. 찔기네, 마지막 경품 자, 752페이지 보십시오. 좀 가장 이게 어려운 내용들인데 인명이 나왔네요. 분리의식 논리학이.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모든 법이 의식으로서 인식되는 성품이라면 이것을 일체의 같은 부류로 얻을 수 있는 모양이라 부르며, 자, 의식으로서 이제 인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일체 같은 부류로 얻을 수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럼 만일에 반대로 의식이 아니고 말라식이나 아리아식으로서 인식되는 성품이라면은 일체 모든 법이 인식이 될 리가 없죠. 얘기하자면은. 원칙소 1번 한번 보죠. 이하는 제2 앞의 7가지 모양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어떤 이는 이에 네 부분이 있다. 첫째, 세 번째, 일체의 같은 부류로 얻을 수 있는 모양을 밝힌다. 둘째, 만약 모든 법의 모양 이하는 네 번째인 일체의 다른 부류로 얻을 수 있는 모양을 밝힌다. 셋째, 선남자 이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모양과 여섯 번째의 원성실상이 아닌 모양을 종합적으로 밝힌다. 넷째, 만약 다른 부류 이하는 다섯 번째인 다른 부류의 비율로 얻어지는 모양 및 일곱 번째, 매우 청정한 가르침이 아닌 모양을 밝힌다. 이것은 곧 첫 번째 일체의 같은 부류를 얻을 수 있는 모양을 밝힌다고 말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7가지 청정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도리. 우리가 사무를 이렇게 확인하는 데 있어가지고 청정하지 않는 7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류를 얘기하죠. 얘기하자면 요즘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치에 안 맞는 거에 대해서 법원이 시정 명령을 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시정 명령을 내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징계 같은 것도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봤는데 징계를 주는 검찰에서 징계를 주는 것도 부당하게 징계를 주는 게 드러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뭘 얘기하면 어떤 확인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걸 밝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진실을 밝혀내는 데 있어 가지고 청정하지 않는 7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그 오류를 이제 밝혀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모든 법이란 주장으로 체험 법에 대해 다르거나 비슷한 모든 법이다. 인식 방법의 뜻은 우선 예를 들면 소리는 상주한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의식으로 알아지는 성품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소리가 막 들리면 우리 의식으로서 알아듣죠. 요건 이제 오구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구의식. 이 5개를 갖췄다는 거, 5개에서 뭔가 하면은 여기는 시각, 청각, 두각, 미각, 촉각이 있어요. 이런 이 5가지 감각은 항상 의식과 같이 작용을 합니다. 내가 딱 소리를 들으면은 소리를 듣는 감각과 동시에 의식도 같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는 상주한다는 주장이 의식으로 알아지는 성품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는 소리를 길어 감각을 듣고 의식으로 아직 무슨 소리다 안다는 라고 말한다. 비유하면 구공등처럼 상조함과 상조하지 않음의 분류가 모두 이러한 이유를 함께한다. 함께 하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은 이유다. 가령 구공등은 알아지는 성품이기 때문에 소리는 상조하지 않는다. 자, 여기는 허공은 어때요?
속은 늘 있으니까 상조하는데 소리는 상조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똑같은 의식으로 알아지는 것이지만은 둘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호공하고 소리가 맞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건지 호공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호공은 상조하지만은 소리가 상조한다고 얘기하느냐, 이건 틀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가령 호공, 그래서 여기에 가령 호공 등은 인식되는 성품이기 때문에 소리는 상조한다는 주장으로 시험법에 대해 모든 나머지는 이유가 같은 품이기 때문에 일체가 같은 부류를 얻을 수 있는 모양이라고 이름합니다. 이는 곧 인명, 입, 정의론에서 말하는 공통적인 일정하지 않음입니다. 공통적인, 상조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심한 일정하지 않는 것이다. 의식으로 알아듣는다 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은 호공은 상조하지만은 소리는 상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에서 인식될 수 있는 성품을 지금 경계에서 알아지는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문장은 다 좀 뜻은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사기친 사람을 조사를 할 때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면은 그 오리를 발견할 수 없으면 사기꾼으로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법정에서 가리잖아요. 정인을 채택하고 막 가려가지고 이제 가려내는 거죠. 이 가려내는 것인데 그런 걸 잘 가려 이건 사기다 하고 최종 판결내가 배상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 근데 그런 이제 오류를 밝혀낸다든지 이런 걸 못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게 있죠. 이게 참 재미있어요. 네, 벌어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모양과 색깔도 매우 심리적이지만은 시간의 흐름도 매우 심리적인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심리적이라 하는 의미는 보이고 들린 데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사람은. 그래서 이제 뇌과학에서 주장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뭐가 사물이 보이면은 거의 맞는 것을 머릿속에 검색을 한다는 거죠. 예. 인터넷에 찾기 기능이 있죠. 막 검색해가지고 보이는 대상하고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딱 일치하는 놈을 딱 짝짓기를 딱 해가지고 저것은 무엇이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분명하게 심리적인 얘기하자면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오류를 본망 중에 하나가 보니까 후광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후광 효과. 이게 이제 뭐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 진실이 겉모습만 보면 다 진실이 다 왜곡되는 후광 효과라고 하는 거는 자 화장품을 광고할 때 여배우를 등장을 시켜서 화장품 그러면은 그 여배우가 화장품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 이죠. 커피를 판매하더라도 배우가 등장한 커피를 마시지만 그게 그 사람은 커피 전문가는 아닐 것이다.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뭐 요번에 뭐 경동 나비엔 이래가지고 뭐 그 어떤 늙은 배우들 등장시켰지만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뭐랄까 전문가는 아니다 이게. 전문가를 아닌 사람을 내세우지만은 후광 효과라고 하는 건 얼굴이 잘생긴다든지 명망이 있다든지 좀 인기도가 있다든지 이런 걸 내세우면은 사람들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 지식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대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 그래 그 뒷면을 모르는 거야. 그 모습만 보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기 뭐고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뭘 운동하면 살이 좀 빠질까? 그 중에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찾는 것 중에 뭔가 하면 수영 선수를 찾아요. 수영 선수는 잘 빠졌잖아요. 근데 그걸 딱 보고 내가 수영하면 나도 아주 몸매가 좋아질 것이다 하고 한 손을 갖고 딱 덤비지만은 몇 달 동안 해봐도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은 벌써 이제 체격 조건이 선택된 사람이지 내가 수영해가 몸을 다듬은 결과는 아니란 말이야. 얘기하자면 그 마찬가지로 겉모습으로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 회사도 보면 그 어떤 실적을 딱 보면 저 사람 건전한 회사, 저 사람 재무구조가 튼튼하다 이래가 투자를 하겠지만
사실은 그 실적만 보고 투자를 해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죠. 그게 이제 후광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든지 겉모습 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 두뇌락하는 거는 그런 것까지 완벽해내지 못하고 그냥 이게 자기 가지고 있는 정보가 보이는 대로 짝을 지어가지고 그냥 딱 내놓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그런 걸 보고 판단했을 때 이 후광 효과를 잘못 짚었을 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그런 게 사람들 후광 효과를 노리는 것이 광고라 하는 사실 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항상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류를 보면 검색을 해가지고 딱 맞추는데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틀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길을 가다 옆모습 보리가 너 누구 아닌가 하고 딱 돌려서 다른 얼굴로 딱 나타났을 때 당황하죠. 이런 경우가 생기는 왜 그런가 하면 검색할 때는 딱 맞다고 내놨지만 그 검색해가지고 딱 맞춘 것이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발달하는가 하면 이런 것 때문에 발달하는 논리가 발달해요. 검증하는 논리. 그래서 여기서 불교 인식 논리학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왜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느냐,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 이런 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신을 의지하는 종교, 신에게 의지하는 종교면요, 이 논리가 필요 없으면 좀 의지만 하면 돼. 예.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면 다 끝나는 일이야. 그럼 뭐가 논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세계에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인식이 오니까 뭐가 오는 건 이런 논리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잖아. 그런 겁니다. 그래 여하튼 이 사물에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임의대로 자기가 대상을 파악하기 때문에 항상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지 아닌지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류와 오인은 다른 겁니까? 오인. 네, 오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류가 범하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잘못은 똑같은 거. 사냥꾼이 어떻게 동물인 줄 알고 총을 쏘았는데 쏘고 보니까 사람이더라. 예, 그건 오류가 그건 오인 아닙니까? 예, 오인이죠. 그건 후광하고 좀 다른 거죠. 예, 그것도 후광 효과와 같은 같은 겁니까? 같은 원리에 나옵니다. 같은 겁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결과적으로 이 검색하는 것이 검색이 잘못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뇌가 그런 검색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밝혀내는 게 이성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논리적인 분석이 필요한 거죠. 인간에게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뭐 가끔 사람 볼 때 오인하는 경우 많아요. 많기 때문에 항상 바로 탁 이렇게 하는 게 좀 한참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사람 볼 때. 근데 그 오인이나 오류를 범하는 거는요, 그렇게 뇌가 이렇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같을 거다 이제 짝을 짓잖아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그 판단보다는 벌써 심리가 그거하고 같다라고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뇌가 그렇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예. 들어요. 그렇죠. 그래 어쨌든 심리적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심리가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뇌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작용하는 거. 뇌과학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신경세포의 그 활동이 뭔가 막 심리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내각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좀 토론할 여지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네. 뭐가 발생하는 거? 달라이 라마 스님이 미국에 어느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할 때 그 병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내 신경 활동에서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 스님 그것이 정반대일 수도 있지 네, 않느냐 네, 입니다. 네. 맞아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했어. 그분. 네. 그는 몇 년 후에 이제 달람살에서 과학자들 모의가 대토론하면서 바뀌어버린 거죠. 예. 예, 바뀐 게 이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신경세포에서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맞다. 그렇지만은 마음에 의해서도 역시 작용하는 것도 맞다. 그래서 요즘은 이 얘기할 때 둘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예, 그게 심리적인 측면이 강한 게 강하지. 예를 들어 부모가 자기 애를 갑자기 뭐라 그러나 유기라든지 잊어먹었다. 그럼 전체에서 그 또래 애들만 보면 다 자기 애처럼 보이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자기 먼저 마음이 앞서는 거 예. 아닙니까? 그래 맞아요. 정신 없어. 예, 정신없긴 해. 예, 다 자기는
다 자기란 보입니다. 예, 그럼요. 아마 검색하는 게 너무 빨라서 예. 그렇게 보이긴 할 수도 심리가, 있지. 심리지가 빛이 더 강하다고 봐야 돼요. 네, 심리가 더. 어쨌든 뭐 두 분이 잘 맞았어. 아니요, 진짜 그 애기 잃어버려 보니까요. 네. 다 애기는 다 우리 애기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뇌가 그만큼 빨리 못 움직이더라고요. 그런가요? 아니다. 이거를 못 느끼고 다 우리 애 같더라고요. 아들 군대 갔을 때도 분만 보고 그래요. 그래, 알지. 지나가면 안 보여. 보면 다 자기 아들 같고. 맞아.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 논리가 나온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불교는 깨달음 종교이기 때문에 검증이 아주 잘 돼 있다. 검증하는 것. 네. 자, 그다음에 봅시다. 모든 법의 모양, 성품, 업, 법, 인, 과가 다른 모양이라면 이와 같은 하나하나 다른 모양에 따르기 때문에 반복하여 각각의 다른 모양을 결정하니 이를 일체의 다른 부류로 얻을 수 있는 모양이라고 부른다. 예. 자, 원칙수 2번 봅시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제 네 번째 일체의 다른 부류로 얻을 수 있는 모양을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경전의 문장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모양, 성품 등을 분별하고 다음에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기로 한다. 상속 해탈경에서는 만약 또한 모양, 자성, 법, 인과가 다른 모양이로라고 말하고 신밀 해탈경에서는 이른바 법의 모양, 자체의 모양, 법, 인과의 다른 모양이다라고 한다. 유가사지로는 제15권에서 5가지 모양을 포섭하면 말한다. 그러면 그 논수에서 다음같이 말한다. 비량은 추론이라든 추리를 얘기합니다. 비량은 이른바 생각하여 결정함과 함께하면서 이미 생각하고 생각해야 하는 각가지 경계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량이라고 해요. 비교해서 헤아리는 걸 얘기를 비량이라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결택한다고 하는 생각하여 결택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것은 5가지가 있다. 첫째 모양의 비량이고, 둘째는 체성의 비량이고, 셋째는 업의 비량이고, 넷째는 법의 비량이고, 다섯째는 인과의 비량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물을 인식을 하더라도 비교해서 추리해서 인식을 하더라도 이렇게 5가지의 그 추리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 설명한다. 모양의 비량이 이른바 존재하는 모양에 서로 속함에 따라서 혹은 현재 또는 이전에 보았던 것을 의미하여 변비를 헤아리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이전에 보았던 것을 연유하여 이런 말 쓰죠. 지금 현재 봤던 것도 그 이전의 걸 근거로 해서 그 경계를 헤아린다 하는 것. 이거는 금방 아까 내과에서 이야기한 검색하는 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수사할 때도 그런 거 안 씁니까? 미국에는 이제 LA에 범죄 예방 프로그램 Z가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데이터를 뽑아서 집도람이 예,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어디 범죄지 어디가 많이 발생하는가를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대가 그 중에서 유사한 범죄를 또 나눕니다. 나눠서 그걸 보고 앞으로 범죄가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LA에서 이제 처음 이제 경찰청에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래서 한 30%인가 40% 정도의 범죄를 줄였다. 미리 예측해가지고 미리 그 순찰을 줍니다. 그 지역. 그러면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건 뭔가 미리 데이터를 뽑아 그 이전에 범죄가 발생했던 걸 근거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게 모양도 그 이전의 모양, 그 모양을 보았던 걸 연유해가 경계를 헤아린다. 그래서 미리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는 눈에 좀 안 나타났지만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비량이고 추론이거든요. 이 추리도 뭘 근거로 이전에 있었던 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하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렇죠. 내가 별거 다 봤죠. 일도 없이. 만물 봤어. 예? 만물 봤었어. 아니, 잠잘 때 아무 볼 게 없잖아요. 네. 그런 거 드라마 재미가 없어요. 그런 게 재미가 있어요. 다 보면
뭐 생로병사라든지 뭐 그런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 매우 과학적 이런 것처럼 그런 걸 좋아하는가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그 얘기 그래서 미국에 전국에다 그걸 처음 확산시키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도 아마 도입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그랬다는 게. 네. 그래요? 근데 그게 더 재미있는 게 맞죠. 언제 그 범죄 방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과학자들 데이터 뽑는 데서 시작했어요. 그 나사에서 데이터를 뽑고 뭐 또 회계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러면 범죄도 데이터를 뽑으면은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발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다 하니 빠르네요. 요새 예? 많이 반대를 해요. 그기였구나. TV 그 나오는 그 얘기구나. 아, 그게 범죄가 많으면은 지역은 어? 그 발표를 근데 못하는. 발표는 안 하겠지만 내적으로야 그 분석해야지. 예. 예. 그거 해야지. 근데 모든 데이터는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거니까 내가 수행을 해서 나타난 현상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대상을 확인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공성은 비량입니다. 공성은 눈으로 확인될 수 없고 만질 수가 없어요. 그는 추론이 필요한 거죠. 말하자면. 자, 우선 이제 모양의 비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처럼 그 다음에 마치 깃발을 보고서 수레가 있음을 견주 알고 연기를 보고서 불이 있음을 견주 아는 것 같다. 이처럼 왕으로서 나라를 견주 알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견주 알며 소풀로서 소가 있음을 견주 안다. 이 말은 뭔가 그 사람의 남편을 보면 그 집 아내를 알 수 있고 그 집 아내를 보면 남편을 알 수 있고 이런 말이에요.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록이도 보면은 소풀이 지나가면 저 소가 있다 하는 걸 안다. 이것도 어록에도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요. 자, 체성의 비량이나 체성. 이 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모양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놈은요. 보죠. 이른바 현재 그 자체의 성품을 보고서 그 물건에서 나타나 보이지 않는 체성을 견주하며 혹은 현재 그 일부분의 자체를 보고서 나머지 부분을 견주는 것이다. 마치 현재로서 과거를 견주하고 과거로서 미래를 견주하고 현재의 가까운 일로서 먼 일을 견주하는 것 같다. 이런 건 뭐 얘기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건 이제 같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과거를 알면은 현재 네가 살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네가 미래를 알려면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하는 말. 경전에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업의 비량은 이른바 작용으로서 업의 의지체를 견주하는 것이다. 업이라고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마치 멀리 있는 물건이 움직이지 않고 제가 그 위에 살고 있으는 보면 이러한 일도로 인해 이것이 등그림을 견주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물건이 있는데 새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면 등거리다. 예. 만약 움직이는 일이 있으면 이는 사람임을 견주 아는 것 같다. 넓은 발자국이 나온 곳이면 이는 코끼리임을 견주 알고 몸을 이끌고 다닌 것이면 뱀인 줄을 견주 알며 만약 말 우는 소리가 들리면 이는 말인 줄 알고 만약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리면 사자임을 견주 알며 만약 소가 성내는 우는 소리가 들리면 큰 소가 있음을 견주 안다. 여기는 뭐 소, 사람 이런 거 좀 움직임이 바로 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업의 비량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행위를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법의 비량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일단 이 사물 보는 것도 이제 달리 보일 거예요.
자, 법의 비량이란 이른바 서로 이웃하고 서로 속하는 법으로서 다르게 서로 이웃하고 서로 속하는 법을 견주하는 것이다. 마치 무상함에 속하는 것은 괴로움이 있는 줄 견주하는 것과 같다. 무상고 무아를 얘기했죠. 괴로움에 속한 것으로 공무아에 견주 알고 태어남에 속한 것으로 늙음이 있는 법에 견주한다. 이 법이라 하는 그런 거죠. 이 법이라 하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원인과 조건에서 나타난 결과를 법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법은요. 그래서 현재 지금 뭐 무상이라 하는 걸 보면은 그 결과 괴로움이 있다 하는 걸 견주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내가 태어남이라 하는 걸 일을 보면 원인을 보면 그 결과가 넓고 죽음이 있다 하는 걸 안다는 것이죠. 네. 그는 이런 걸 비량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괴로움에 속한 것이 있다면은 그런 공무아에 견주할 수가 있고 이 말은 괴롭다 그러면 괴로움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자아가 없다는 얘기. 내가 있다면 내 마음대로 괴로움도 없앨 수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떤 고통이 오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러면은 무아를 얘기합니다. 실체성이. 그래서 괴로움에 뭐에 속하느냐 이죠? 공무아. 괴로움에 속하는 것을 공무아에 견주한다. 그래서 이게 벌써 이제 수행에 관계되는 일이 나오잖아요. 예, 무상하다면 내가 아주 아끼고 사랑하고 그것이 딱 변해버렸다. 뭐 교통사고 난다든지 변심을 했다든지 부서져 버렸다 하면은 뭐가 지금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상을 통해서 뭐나 괴로움을 알 수가 있다. 그래 이렇게 견주하는 걸 이제 비교해서 헤아려서 안다 해서 비량이란 말이에요. 추론이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 속에는 뭐가 있느냐? 내 괴롭다 하는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통해서 바로 공이라든지 무아를 알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이걸 비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무상고 무아가 삼법이니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자기 몸과 마음을 관찰할 때 무상이 나타날 때 뭘 견주해라. 그래서 괴로운 것이구나. 이런 인식이 와야 되고 괴롭다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무아라 그랬구나. 이렇게 이게 와야 되는 거야. 이른바 원인과 결과로서 전전하여 서로를 견주하는 것이다. 원인을 알면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안다 이 말이에요. 서로 이 견주한다 말이에요. 마치 가는 길이 있음을 본다면 다른 방소에 견주하고 방소는 방향과 처소에 견주하고 다른 방향과 처소 이런 것을 보면 먼저 갔던 일이 있음을 견주하는 것 같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임금을 법답게 섬기는 것을 보면 장차 놓고 큰 녹과 지위가 얻게 될 것을 견주하고 딱 보면 결과 나온다. 큰 녹과 지위를 보면 먼저 이미 임금을 법답게 섬겼음을 견주한다. 만약 돌을 닦음을 보면 장차 이 사문의 과일 사문을 가는 건 수다운 사다 안랑가 아랑가를 얘기합니다. 사문의 과일을 정독하게 될 것을 견주하고 만약 사문의 과일을 정독했음을 보면 돌을 닦았음을 견주하는 것 같다. 이 말은 뭔가 결국 원인을 보면 결과를 알 수 있고 결과를 비춰보면 원인을 알 수 있다 이러는 거죠. 이건 인과의 비량이죠. 자, 자세한 것은 그 논소와 같이 할 수 있다. 형량성결은 제11권도 역시 후와 같이 말한다. 다음에 의미를 설명하겠다. 만약 모든 법의 모양, 성품, 업 등이 낱낱이 여러 조건을 필요로 하여 해서 전전하여 같지 않으면 일체에 다른 불이라고 이름한다. 이 조건 다 다르면 그렇다는 거죠. 또한 마치 소리에 있어서 들리는 속성 등이 있은 것 같다. 이것은 다만 소리에 있고 법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유라고 이름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그 소리에 있고 법에 있지 않다는 이 소리에서 들리는 속성 등이 있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리는 항상하다, 상주한다. 우리가 늘 듣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있지 않고 소리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들리는 속성의 소리는 다만 주장을 세우는 법에만 있고 같은 신뢰에 있지 않다. 이유에 다른 모양이 있고 들리는 것이 다른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의 다른 부류를 얻을 수 있는 모양이라고 이름한다. 이것을 인명입 정리론에서 공통되지 않는 일정하지 않음의 이유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인명입 정리론에서
공통되지 않는 일정하지 않음의 이유는 마치 소리는 상주한다, 들리는 속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 같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일정하지 않은 소리는 상주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리는 속성을 근거로 해서 소리가 상주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맞다 이 말이죠. 일정하지 않다는 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상주한과 상주하지 않음의 분류이다. 그러니까 이 듣는 소리는 하고 이 소리하고 듣는 성품하고는 이게 이제 서로 안 맞는 걸 가지고 상주한과 상주하지 않음의 분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이유를 예의면 상주한과 상주하지 않음 이외에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에 이제 그럼 이거는 뭐 그냥 그렇다 이렇게 넘어가죠. 이까지 두고 파면 머리 아프니까요. 예, 다음에 이제 755페이지 넘어갑니다. 선남자 이 밖에 같은 부류를 얻을 수 있는 모양과 비유 중에 일체의 다른 종류의 모양이 있다가 이 인연 때문에 성립이 있어 결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원성실의 모양이 아니다라고 이름 말한다. 이게 7가지 청량하지 않는 것 중에서 6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네.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도리에서 청정하지 않은 7가지가 있는데 그 6번째 원성실의 모양이 아닌 모양을 얘기합니다. 원성실의 원만한 실성을 이룬 모양, 진실성을 얘기하죠. 자, 예, 제3 첫 번째 모양과 두 번째 모양이 6번째 원성실이 아닌 모양을 거둬서 해석하는 것이다. 논술에서 말하는 같은 경우의 일부와 같지 않은 경우의 일부에 맞는 이유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이 같은 경우 일부는 안 맞고 같은 경우 일부는 맞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역시 오류란 얘기입니다. 이 두 부분이 있다. 먼저 3가지 모양이 하나가 됨을 포함해서 말하고 다음에 원성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은 마땅히 닦아 익히지 않으면 경계한다. 전자의 두 부분이 있다. 먼저 첫 번째 모양과 원성실이 아닌 모양을 해석하고 다음에 두 번째 모양과 원성실이 아닌 모양을 해석한다. 전자의 두 부분이 있다. 먼저 첫 번째 모양을 해석하고 다음에 원성실이 아닌 모양을 해석한다. 그래서 첫 번째 모양이 이 밖에 같은 부류를 얻을 수 있는 모양을 해석합니다. 이 밖에 같은 부류를 얻을 수 있는 모양이다. 역시 전체 문장의 상하에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만 맞고 다른 경우에는 모두 맞는 이유를 말하기 때문이다. 일부에 같은 경우 일부에 맞는데 어떨 때는 안 맞다 말이죠. 그리고 진례 중에서 일체의 다른 부류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경우는 일부에만 맞고 같은 경우에는 모두 맞는 이유이다. 이와 같은 의미 때문에 이 경계의 문장은 인명, 입, 정리론에서 말하는 같은 경우에 일부에만 맞고 다른 경우에는 모두 맞는 이유와 같은 경우의 일부와 같지 않은 경우와 일부에 맞는 이유 가운데 같은 경우의 일부에 맞는 이유의 의미를 포함한다. 이와 다음에 이 밖에 다른 부를 얻을 수 있는 모양을 해석하는 것도 앞의 내용을 뒤집어서 알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다 어떨 땐 다 맞는 어떤 일부는 안 일부만 맞고 어떨 땐 다 맞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건 또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오류에 해당한다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